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올여름 기온이 매일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울산의 최고 기온이 무려 38.8도, 8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비단 울산만의 일이 아니었죠. 사실 올여름을 돌이켜보면 날씨에 여러 가지 특이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최장기간 장마, 그런데 남부는 장마가 오지도 않았고요. 그런가 하면 국지성 폭우가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수도권에서는 뇌전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짚어보죠. 먼저 어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울산 연결해 보겠습니다.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박문웅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큰역보십니다. 아이고 저희보다 사장님이 그 걱정입니다. 가게 벌써 나오셨어요? 예. 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예. 아침 6시부터 좀 시원할 때 손님 받을까 보다 하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6시부터. 아침이니까 예. 그래도 조금 낮습니까? 예, 지금 28.2도 나가네요. 벌써. 예. 그렇군요. 근데 어제는 뭐 38.8도, 동네에 따라서는 40도까지 예, 기록했다니까. 맞습니다. 울산 그 남구 고사동에는 예. 40도까지 육박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땀을 얼마나 흘리셨어요, 어제는? 아이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울산 남구에서는 재래시장으로서 제일 큰 시장인데 예. 저희들이 국밥집을 한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예. 30년 동안에 하루에 국밥 6그릇 팔아보긴 처음이에요. 일단 장사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손님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아하. 그다음에 그런 거 하면은 예. 과일 가게는 32년을 장사한 과일 가게 할머니는 이 과일을 와이를 담아놓은 그릇 있죠. 그 밑에다 얼음을 넣어놓고 얼음을 놔두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생선이 아니라 과일 밑에다가 얼음을 깔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그렇죠. 하면 어떻게 되길래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 과일 자체가 그냥 바로 익어가 속에부터 막 녹아나와. 과일이 녹아요. 예, 그 속에 그 아주 그 연한 그 부분부터 예. 막 썩다시피가 나오는 거라. 그럴 그래서 수가 있겠네. 먹지를 못해요. 아. 다음에 또 수박 같은 거는 예. 선풍기를 2대를 틀어놓고 예. 수박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거야. 얼음 그렇지 않으니까. 깔고 위로 선풍기 2대 틀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니까 수박 자체가 겉풀부터 누런하게 변해요. 벌써 익어갖고. 세상에. 그런가 하면은 떡집에는 하루에 버리는 게 반 이상을 버려버려요. 아이고. 속이 그냥 쉬면서 그게 겉으로 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질질질 나오고 그렇게 녹아서. 놓으니까 그 정도고 생선 가게는 평소에 10상자를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것도면 지금 한두 상자 내놔서나마 하루 얼음값이 3, 4만 원 들어가요. 10상자 내놓던 걸 한 상자만 내놓는데 거기에 얼음값이 3, 4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나마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단골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 말고 그제 경우는 손님이 시장 보러 온 연세 많으신 한 분이 예. 그냥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쓰러졌는데 어떻게 119 불러갖고 치료 보내야지. 아니 식당에서 국밥 드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아니 시장 보러 오신 손님들 중에서. 그게 전통시장, 흔히 재래시장이라고 부르는 전통시장이니까 그렇지, 야외로 그렇죠. 돌아다니게 되니까 돌아다니다 쓰러지셨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케이트 밑에는 예. 밖에 온도가 38도면 아케이트 속에는 42도, 43, 4도 되거든. 그러니까 야외로 통해 있지만 위에는 왜 이렇게 플라스틱 천막 같은 것이 그렇죠. 쭉 쳐져 있지요, 터널처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도대체 땀을 얼마나 흘리실까요, 하루 종일? 얼마가 아니고 이 피부로 느끼지르고 또 저희들 눈으로 보이는데 옷들이 전부 다 등에 다 젖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래 와갖고 자기가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사갖고 가버립니다. 평소에 손님이 예를 들어 저희 재래시장에 100명이 방문하는 것 같으면은 예. 지금은 잘 오면은 20명. 20명.
장사하시는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뭐 더위와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장사 안 되는 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이시네요. 그럼요. 더위가 아유, 너무 이어지니까요. 지금. 예, 아유, 심정을 잘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 사장님 정도예요. 지금 문제는 중부지방은 그래도 이게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더위가 왔는데 남부지방은 아예 장마조차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일개여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예. 7월 달에 더위는 이제 뭐 우리 경상도 사투리 말로 맛배기라 그러고 어허. 지금부터 더위가 본격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살다 이런 더위는 처음이세요? 나는 살다가 내 나이 지금 70이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이런 더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없이 지나가는 여름도 처음이세요? 또 울산 생기고 처음이라니까요. 처음이고 오늘도 더울 텐데 아유, 이거 나는 참 정말 이걸요 예.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 그런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정입니다. 와 봐야 이거 느낄 수 있지. 이게 설명 그렇죠, 들어서는 그렇죠. 뭐 어떻게 말로밥 알겠나 싶을 해갖고는 정도로. 솔직히 외람된 말로 니가만 덥나 우리는 안 덥나 식으로 예.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의 더위 그렇지. 이런 여름은 처음이다 이런 말씀. 좀 도와주십시오. 저 비라도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을 좀 모아야겠습니다. 전국에서. 예. 힘내시고요, 사장님.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국밥집 운영하는 분이세요. 박문웅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날씨가 왜 이런 걸까요? 이런 더위도 희한하지만 올 여름은 장마의 모양도 이상했고요. 여러 가지로 특이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좀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기상학회 부회장을 지내셨고요. 지금 K웨더 예보센터장 맡고 계세요. 반기성 센터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무더위에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서울은 뭐 그동안 그렇게 무덥지 않았으니까요. 예. 아니 어제 그 기록적인 더위 네.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의 와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난 그런 기상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단 이런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예. 이제 강수량 비가 오면 집중도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생겨난 하나의 현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며칠 전에 저 수도권에 마치 공포 영화처럼 퍼부었던 폭우, 뇌전 이것도 수상한 겁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물론 뭐 호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해져 가면서 실제로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이런 호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날은 뭐 거의 한낮이라도 밤 같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정도로 구름이 상당히 상층까지 높게 발달하는 그래서 천둥, 번개, 뭐 우박까지 내렸거든요. 예.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로 해서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집중 호우가 내리고 갑자기 5월에 눈도 오기도 하고 이런 희한한 날씨들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체감해왔던 혹은 기록적으로 기록되었던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그 기상 관측 기록을 다 깨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울산 쪽에 40도까지 올라갔는데 뭐 울산 지역에 지금까지 관측소가 생긴 이래 81년 만에 그 기록을 깼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40도로 간다면은 대구가 1942년 8월 1일 날 40도를 기록을 했는데 거의 뭐 71년 만에 그 기록도 타이 기록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전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전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더 크게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잦아질 것이다. 네. 그전에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라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닌 더 잦은 빈도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장마도 최장이었어요. 장마 기록도 깼거든요. 네네. 이거 무려 49일. 혹시 이것도 그럼 그 변화의 과정 중 하나입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날씨 변화들이 규칙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상을 하면서 장마도 이제 고전적인 장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기간에 쭉 장마 이거 끝나고 이제 북태평양 고기에 밀고 이런 형태여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아주 이례적인 장마거든요. 어떤 면이 그렇게 이례적이었죠? 일단 먼저 중부지방에서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거의 32년 만에 나타났었고 다음에 반쪽장마라는 말처럼 중부지방은 뭐 계속 호우에 비가 내렸는데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에 밀고 올라오면서 폭염이
들이닥쳤거든요. 그렇죠. 장마라고 뭐 거의 있지도 않고 그런 반쪽 장마, 뭐 예를 들어서 또 야행성 장마다. 예전에도 물론 밤에 발달은 하긴 했지만 올해는 특별히 상당히 밤중에 강하게 발달해서 호우가 내렸단 말입니다. 맞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야 이거 기후가 변해서 무슨 뭐 스콜성 장마가 아니냐. 그러니까 꼭 열대 지방에서 나타나는 스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급격히 쏟아부고 언제 그랬느냐. 확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또 뭐 토막구름 장마다. 구름들이 계속 이어져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토막구름처럼 한 곳에 싹 쏟아붓고는 그러다 보니까 인근하고 이 강수량 편차도 엄청 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상당히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난 장마입니다. 그런 올여름이. 징조들. 자, 그러면 우리 반기성 센터장이 예상하시기엔 언제쯤 우리가 아열대 기후까지 본격적으로 들어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상청에서 이제 재작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 우리나라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 내용이 이제 2050년 정도 하면 우리나라 그 평균 기온이 3.7도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3.7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균 기온 3.7도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무슨 변화가 있죠? 3.7도 올라가면? 뭐 우리가 보통 기후학자들이 2도 상승하면 재앙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재앙이 온다고요? 네,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3.7도라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3.7도 일단 올라가면. 생태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80% 이상이 멸종을 하고요. 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멸종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변화가 생긴 거다. 생태계. 네네. 가장 이제 심각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뭐 전지구적으로 본다면 뭐 북극 이런 것들이 얼음이 다 녹아갖고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든가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식량도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요. 전염병은 굉장히 창궐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그 더위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죠. 또 강력한 사막화도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변해 나가고 있다. 지금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50년.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2050년까지 실제로 지금부터 보면 매년 0.1도 정도 상승하는 폭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 0.1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지 않느냐?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평균 기온은 완만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매년 그 소위 말해서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것과 낮게 내려가는 진폭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진폭이. 겨울은 더 춥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오히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는데 겨울은 더 춥단 말입니다. 겨울은 혹독하게 춥죠. 여름은 더 굉장히 더워지고 많이 있거든요. 오고. 그러니까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고. 그래서 평균이 0.1이 되는 거니까 이 진폭이 정말 상당하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진폭은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극한적인 기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사계절은 뭐 당연히 사라지는 거고요. 그럼요. 아열대 기후 되면은 뭐 사계절은 뭐 거의 없어지고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크리스마스 때 눈도 안 내리고 오히려 뭐 상당히 따뜻할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모든 뭐 이런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열대 기후로 바뀌어 나가니까 그렇군요. 그런 쪽으로 삶이 다 변화가 되겠죠. 얼마 전에 SNS상에 화제가 됐던 사진 한 장이 서울에서 바나나 나무 키운다는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뭐 가로수도 열대 야자수로 다 바뀔 겁니다. 당연히. 상상이 안 되네요. 역시 이거는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러한 현상들이. 그럼 이거 막을 수는 있긴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것들의 실천이 미룰 일이 아니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분석해봤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